네요. 잊을만 하면 계속 이름이 계속 방송마다 언급이 됩니다. 뭐 댓글에도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설 변호사도 불러라.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네. 저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가짜 뉴스, 민주당발 가짜 뉴스에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제가 무슨 변호사인데 이호영 씨를 회유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일조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렇게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억측들이 되게 많은데 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격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하여튼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그러신 건 알겠지만은 뭐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댓글들이 그래요. 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알고 얘기 뭐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일만 항상 얘기를 드리니까 저는 뭐 진실은 하나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논란이 불거지는 건 어떤 정치적 소모를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진실규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정조사라는 것도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해소시켜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최근에 참전이 된 뭐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지금 나선 분이에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이 어떤 저는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의도 자체가 저는 뭐 불순하다.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진실규명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겠지만은 진실규명은 반은 됐죠. 이호영 씨가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서 이미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800만 불이라는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반출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그 목적이 500만 불은 북한의 스마트팜이었고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대가였다라는 것은 이미 이호영 씨의 대부분 확정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그 뒤처리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돈으로 수혜를 받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은 당시 도지사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재판 1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지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화영 씨나 나머지 김성태 씨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제3자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이 국정조사 모임이 꾸려지게 된 거잖아요.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된 건데 한 번씩 지금 이 박상영 검사의 녹취록 신빙성과 영향력을 하나씩 쪼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가 잘 아시겠지만 박상영 검사였어요. 이 박상영 검사가 2023년 6월 19일에 이화영 그 서민석 변호사에게 자 이재명은 주범, 이화영은 종범이라는 자백이 있어야 우리가 뭐 어떻게 보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워딩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이 발언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는 어떤 자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진술 설계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먼저 검사가 제안을 했다. 너가 이렇게 해주면 주범인 너가 종범인 걸로 하면은 이재명 이름을 대면은 보석도 해주고 우리가 이것저것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먼저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건에 그러면 그러니까 김성태 씨도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의 사실관계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도지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 이거 실행을 했던 이화영 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그 위에 도지사로서의 이재명 도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범이 이화영 씨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범 정범을 나눌 때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 범죄 대가, 어떤 수익을 입을 사람, 그걸 가장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뭐 이화영 씨가 본인이 북한 가려고 돈을 쌍방울에게 부탁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주범과 정범 관계라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이 사건 거다. 구조에서는 뭐 이러한 자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을 했든지 물음에 대한 어, 바로 박성현 검사가 이제 예. 페북에 바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데 박성현 검사의 답이 그거예요. 난 물음에 대한 답을 한 것이다.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게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는 거절하는 그렇죠. 답변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 사건에서 당연히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주범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였고요. 정범은 이화영 씨가 되겠죠. 아니면 공동정범 중에서도 어떤 주도적 어떤 수혜를 잇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범죄의 목적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이재명 당시 도지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법률적으로 구조를 짜다 보면 주범과 정범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쪽에 대해서 서 변호사 측에서는 또 재반박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전화를 먼저 건 건 검사인데 내가 전화 건 게 아니다. 검사가 먼저 전화 건 거고 첫 번째 난 6월 19일 당시에는 이화영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먼저 걸고 누가 걸고의 문제는 이 사건에서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뭔가 누가 먼저 이 질문을 했냐, 이거 전화를 건 것과 질문을 했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뭐 변호사 쪽에 얘기했지만은 국제중 전화에 콜백한 것일 수도 뭐 있고.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혹은 뭐 사무실에 전화를 남겼을 수도 있는 거고 전화 좀 전화를 해달라. 누가 먼저 했냐는 본질을 덮는 저는 오케이. 하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서민석 변호사 당시에 몰랐다.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6월 12일 날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그 뒤로 변호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2023년도 6월 12일 날 김현지 씨 전화를 받고 제가 그만뒀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6월 12일부터 어떤 변호사가 없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입회를 담당하던 변호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분도 예. 성씨가 서씨예요. 예. 서민석 변호사는 아니고 또 다른 서모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는 걸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씨가 거부했어요. 오. 자신의 변호인을 자신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입회 들어오는 것을. 예.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허.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이 없이 그때 잠깐 뉴스가 나왔죠. 자꾸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그러니까 내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쪽에 스파이 같은 느낌이라 싫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었죠. 그게 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니었겠죠. 뭐 김현지 씨가 그만두라고. 가까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이 없이 진행을 되다가 아마 서민석 변호인 당시에 그 재판 외환거래법 뭐 증거인멸 다른 원래 재판이 있었고 뇌물죄 이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님이 서민석 변호사였거든요. 이화영의 변호인이긴 네, 했는데 이화영이 변호인이긴 했는데 재판만 담당했었어요. 검찰 조사를 담당하지는 않고 검찰 조사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잠깐만요. 사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서민석 변호사는 설 변호사님이 검찰 입회를 할 당시에도 이화영의 변호인이었고 그렇죠. 재판을 하고 재판 있었으니까요. 담당 변호인이었고 그러면은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했나요? 이미 진술이 번복되고 이랬던 것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뭐 공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재판 담당하는 변호사님한테는 뭐 이 부분을 제가 당과는 공유를 했지만은 당과는 공유했다. 민주당 당대표시라고 공유를 했지만은 뭐 이 부분 재판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제가 뭐 소통할 왜 그러냐면 이분도 나름 이화영 씨가 구치소에 있었을 때 계속 접견을 갔었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아니더라도 당사자한테 들으면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당사자 들으면 되는 내용이라서 뭐 굳이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5월에 이제 연어술 파티가 5월 10 며칠이었죠? 5월 19일 날 연어술 파티. 연어술 파티는 5월 17일 날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특정을 하고 있죠. 그 즈음에 진술이 번복되었으므로 그렇죠. 5월 19일 날 번복이 됐죠. 그렇다면 서 변호사도 당시 재판 담당 변호사였고 직접 접견을 다니고 있었으면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뭐 거네요. 저는 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몰랐던 손 치더라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뭐 충분히 알 수 있었었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이후의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뭐 추정이지 제가 알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는 하여튼 뭐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뭐 했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워딩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제일 의아한 건 이거예요. 당시 이화영 변호인의 검사 입회 담당은 설 변호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네. 검사랑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설 변호사였어요. 네. 많이 검사가 회유를 했다면 설 변호사의 상대로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진술 전에 번복 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했겠죠. 근데 저는 있었나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리고 없는 사실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있는 사실을 숨기실 필요가 있냐. 이 얘기가 가장 많았어요. 회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 저는 그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회유라고 한다면 회유겠지만, 아니, 보통 수사기관에서 다 평소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받아 적진 않죠. 네,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 이화영 씨가 진술 거부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날인 거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검사랑은 이제 뭐 조사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었어요. 그걸 오히려 그 위에 지휘하시는 뭐 부장검사가 따로 면담을 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우리가 뭐 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다. 이 사건 진짜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우리가 뭐 없는 걸 얘기해 달라고 하느냐. 있는 걸 숨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건 본인의 어떤 피의자의 어떤 뭐 권익 보호니까 있는 거지만은 뭐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얘기해 달라는 건 전혀 아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도 없다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뭐가 해유라고 하는 건지는. 그러니까 왜 해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것은 뭐 검찰도 해유를 했고, 근데 검찰은 원래 해유를 하지 않나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네. 사실 생각하면 수사 기법의 하나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부적절한 제안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근데 약간 박상용 검사 공개된 녹취록의 뒷부분이 약간 그 부분은 논란이 될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이화영 씨의 진술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뭐 조사도 안 하고 있고 날인 거부한 부분 그 부분도 이제 딱히 문제 안 삼고 있고 뭐 김성태 씨 통해 갖고는 임대보증금 월 1,000만 원씩 뭐 지급받은 것도 문제 안 삼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내가 이렇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처럼 들리려고 이제 뭐 당시에 수사가 이화영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 대구 송금 사건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시에 들어갔던 것도 뭐 이화영 씨의 아들, 뭐 가족들 간의 어떤 사건들도 다 제가 입회를 했었었고 이런 사건들이 제가 이제 나온 뒤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건 아닌가. 그건 이제 검찰의 판단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화영 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건 단순히 뇌물죄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범죄들이 많았었어요. 나중에는 아마 그게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결국 기소가 됐군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제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작 진술 번복 전에 검찰에 입회하러 같이 다니신 설 변호사에 대해서는 회유가 없었다고 설 변호사는 진술을 하는데 이거 국정조사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러주셔야 가죠. 부르면 갈 거예요? 부르면 가죠. 근데 연락이 없나요? 네, 없어요. 아니 기자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매번 똑같은 질문이세요. 뭐 혹시나 이제 뭐 그분들도 아세요. 기자분들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부르시면 가겠냐. 그래서 아니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가서 그냥 이제까지 난 똑같이 얘기했다.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고검 TF 뭐 거기 조사하는 이 연호술 파티 조사하는 데 가서도 똑같이 다 얘기하고 왔다. 얘기했다. 다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아니 아까 전에 답답함을 내가 부당한 공격도 너무 많이 받았다. 네, 그러하니 네, 본인이 명예도 회복할 겸 네. 진실도 밝힐 겸 네. 그쯤 되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세요. 1인 시위 나 불러달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다른 경기지사 분들이 이제 경기지사 공천됩니다. 어? 경기도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걸로. 아깝네 이런 인재를. 저희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불러달라 외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입니다. 내가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다. 나 불러라. 근데 민주당에서 말들이 바뀌어요. 아니 뭐 부를 사람이 아니어서 어디선 당신 수사 대상이라 안 불러. 수사 대상이요? 왜 수사 대상이죠? 그건 한동훈 대표. 한준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당신은 수사 대상이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 이 사건과 관련해 무슨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수사하면 고소하겠지요. 뭐 그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워낙 가지는 중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단순히 뭐 박상용 검사는 수사하는 검사였죠. 일선 검사, 소위 말하는 그걸 진짜 직접 담당하는 검사였고 나머지 뭐 지휘부에서 이런 사건들 다 보고를 받겠죠. 뭐 그냥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인데 뭐 허투루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지휘 라인에서 뭐 이 부분을 관여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았을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정말 모르겠고,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아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까지 뭐 민주당이 뭐 꼭 관여된 사람만 불렀었나요? 뭐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인으로 채택을 하셨었잖아요. 네. 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민주당에서 왜 채택을 안 하는지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전혀 계획이 없는 듯합니다.